음주운전을 하며 경찰과 한밤중에 도심 추격전을 벌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부상을 입었고 순찰차 2대가 파손됐습니다. 남해안 적조주의보가 기장 앞바다까지 확산 발령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경남 통영과 거제 지역 적조주의보를 경보로 변경하고 거제에서 기장군까지 적조주의보를 신규 발령했습니다. 중구 역사 문화자산의 이야기를 담은 엔터테이너 거리가 관리부실과 시민들의 외면 속에 걸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시설물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휴식 공간은 쓰레기로 뒤덮였습니다. 구마 민주항쟁 발생일이 40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제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10월 16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며 경찰과 한밤 도심 추격전을 벌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뒷범퍼가 떨어진 차량이 건물 내부로 진입하자 경찰차가 출입구를 막아섭니다. 밖으로 나오라는 경찰의 명령에도 운전자는 차량 문을 잠그고 끝까지 버팁니다. 경찰관들이 유리창을 깨고 강제로 문을 열자 운전자는 흉기까지 들고 저항합니다. 예, 칼 있다. 칼. 테이저 꺼내시죠, 일단. 음주운전을 하며 경찰과 도심 추격전을 벌인 혐의로 2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밤 10시 40분쯤 술을 마시고 가족과 다툰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발각되자 곧바로 도주를 시작했습니다. 경찰 추적을 피해 1시간여 동안 도심 추격전을 벌이던 A씨는 이곳 막다른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A씨는 도주하던 과정에서 위험천만한 질주를 이어갔고 경찰차까지 들이받았습니다. 차선을 계속해서 변경하고 그리고 중앙선도 침범을 하면서 역주행도 하고 계속해서 위협 운전을 했습니다. 저희 경찰차를 받고 계속해서 도주했습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5%로 측정됐고 소지품에서 가스총과 3단봉, 흉기까지 나왔습니다. 또 경찰관 2명이 부상을 입고 순찰차 2대가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난 6월 낙동강 하구뚝이 32년 만에 처음 개방됐었죠. 환경이나 농사냐 여러 단체들이 저마다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17일 낙동강 하구뚝 수문이 다시 열렸는데 첨예한 찬반 공방이 반복됐습니다. 구지은 기자입니다. 지난 1987년 건설된 낙동강 하구뚝. 17일 이 하구뚝 10개의 수문 가운데 1개의 수문이 열렸습니다. 지난 6월 낙동강 하류의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을 위해 추진됐던 1차 개방 이후 2번째입니다. 강 상류로 바닷물이 유입됐을 때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으로 1차 때보다 시간을 20여 분 늘려 1시간가량 개방되면서 예상되는 바닷물 유입량만 120만 톤에 이릅니다. 지난번보다 바닷물 유입이 2배 가까이 많아지면서 인근 농민들의 반발은 더 거세진 상황. 농작물의 염분 피해를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이날 지역 농민들은 트랙터를 동원해 집회를 열고 하구뚝 개방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땅 밑에는 무수한 흐름이 있습니다. 이 개방을 했을 때에 소금물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오늘 열었다 해서 내일 피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서서히 우리 모르게. 반면 어민들은 수문 개방을 반깁니다. 바닷물 유입이 차단되면서 사실상 사라졌던 제첩과 장어 등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확신에 섭니다. 사실은 10분도 못 들었어요. 고장이 나가지고. 그나마 그거 열었는데도 우리 어민들이 이 주나 장어 잡는 걸 놨을 때 한 마리도 안 나오던 데가 몇 마리씩 나오고 할 정도로 차이가 나더라입니다. 환경부는 경남 부산의 식수원뿐만 아니라
인근 농업에 피해가 없도록 실험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하구뚝 기준으로 해서 상류 10kg 범위 이내까지만 염분이 이렇게 유입되도록 저희가 실험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계속 장기적으로 개방을 해서 28kg까지 올라오게끔 한다라고 한다면 요 농업용수 공급에 대한 아니면 뭐 생활용수에 대한 공급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거기까지 올릴 계획은 없습니다. 환경부는 2차 실험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쯤 3차 개방 시기를 결정하는 한편 개방 시간도 점차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진입니다. 남해안 적조주의보가 기장 앞바다까지 확산 발령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16일 현장 예찰을 통해 경남 통영 거제 적조주의보를 적조경보로 변경하고 거제 동쪽 연안부터 기장군 기장읍 효암리까지는 적조주의보를 신규 발령했습니다. 적조위기경보는 적조생물 개체수에 따르는데 유해성 적조생물 코클로디니움 개체수는 전남과 경남 남해안이 1ml당 최대 5,000개체, 부산과 거제 연안이 1ml당 450에서 3,800개체가량으로 오르고 있다고 수가원은 밝혔습니다. 한편 기장군에서는 육상 수조 양식장 14곳에서 넙치와 강도다리, 전복 등 120만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원전 인근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알 권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4건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해운대을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은 원자력 안전법과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 4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발전 용원자로 등의 설치 허가와 해체 승인 과정에서의 주민 의견 수렴 대상 지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각종 사고로 인해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할 경우 지자체장도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민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윤 의원은 현행 원자력 관련 법안이 주민보호 범위와 알 권리 등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상세하게 규정하지 않아 원전 밀집 지역인 불경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무려 14억 원을 들여 만든 테마거리가 2년도 채 되지 않아 재기능을 잃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직접 스마트폰을 들고 중구 엔터테이너 거리를 둘러봤습니다. 동판에 손을 대면 부산 출신 연예인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설물들입니다. 하지만 군데군데 화면이 꺼지거나 멈춰 있고 손을 올려봐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관광객들이 거리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포토부스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엔터테이너 갤러리라는 곳인데요. 이렇게 스크린이 부착된 표지판이 있지만 스크린이 완전히 꺼져 있어서 흉물처럼 방치된 상태입니다. 시설물 주변으로 인근 가게의 입간판이 세워지는가 하면 불법 주차된 오토바이 때문에 접근조차 쉽지 않습니다. 민들레 조형물에는 광고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피란수도 부산으로 몰려든 문화예술인들의 아픔을 상징하기 위해 설치됐지만 오히려 거리 미관을 해치는 조형물로 전락했습니다. 바닥에 푸프린팅 동판을 설치한 구간 역시 보도블럭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홈이 파인 동판 주변으로 쓰레기가 끼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추억의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둔 음악 다방도 담배꽁초와 쓰레기, 각종 오물로 뒤덮였습니다. 공기가 떨어지면 이제 비가 오면 습하니까 그러면 그 누전이 되는 건지 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주기적으로 나와가지고 다시 차단기는 올리고 하고 있긴 있는데 이게 일시적인 방편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업체랑 문의하고 알아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역의 역사를 관광자원화시키겠다며 630m 거리에 투입된 예산은 14억 원 상당.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비를 위한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야 합니다. 애써 돈 들여 만든 거리는 관리 부실과 시민들의 외면 속에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 지역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규 교사들의 명예퇴직이 이어지고 학교 운영상의 이점으로 기간제 교사를 선호하는 현상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측의 계약을 통해 정해진 기간에 정해 일하는 기간제 교사. 올해 기준으로 부산 지역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12.3%, 2014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14년 2,751명이던 기간제 교사는 2019년 3,553명으로 1,0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반대로 정규 교사는 줄어들고 있는데 2014년 2만 7천여 명에서 5년 만에 2만 5천여 명으로 2,000명 줄었습니다. 공립학교 명예퇴직 교사는 지난해와 올해 1년 기준 500명 이상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배 가까이 늘어난 데다 학교 운영상의 이점으로 기간제 교사를 선호하는 현상이 원인입니다. 정규 교사들의 부족과 담임과 학생 지도 등의 업무 기피 현상으로 부산의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하는 비율도 51%에 달했습니다. 교사라는 직종이 굉장히 좀 안정성을 가져야지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저는 이제 좀 정규 교원을 뽑는 TO를 교육부에서 좀 더 많이 늘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간제 교사가 비정규직으로 지금 분류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율을 높여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교사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면은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명확하게 좀 더 올려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단의 안정화를 위한 부산교육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청에선 부족한 정규 교원을 메우기 위해 내년도 부산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를 465명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선발 인원 273명에서 200명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정규 교사를 늘리기 위해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기간제 교사는 더 늘어날 상황에 놓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시가 한아시아 정상회의를 기념해 부산진구 서면일원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를 열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중구의회 윤정훈 의원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윤 의원은 17일 열린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광복로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가 10년간의 노력으로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부산시가 같은 주제의 축제를 같은 날 다른 지역에서 개최하려는 것은 축제의 고유성을 훼손하고 관광객을 분산시킬 것이고 결국 모든 축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미 해운대에서도 비축제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특색 없는 축제를 만드는 데 예산을 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제의 축제를 만들거나 기존의 축제를 특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시는 시 예산 4억 원이나 투입하여 중구에서 끊임없이 노력해 이루어놓은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를 그대로 베껴간다는데 이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입니까? 부산시의 행정력 부재 그리고 아이디어 부재 아니겠습니까? 지난 1979년 10월 부산과 창원 지역 시민들이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에 반대했던 부마 민주항쟁 발생일이 40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제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부마 민주항쟁이 시작된 1979년 10월 16일을 기리기 위해 10월 16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마 민주항쟁 기념일은 51번째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으며 올해부터 정부 주관으로 기념 행사가 개최됩니다. 부산시는 18일 오후 부산대 1016 기념관에서 오거돈 부산시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해 항쟁 관련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기념일 지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일선 유치원과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이 내년부터 부산 지역 사립유치원에서 전면 시행됩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286곳에 에듀파인 사용을 위한 인증서를 모두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지원청 등 모두 6곳에서 상설 연수장을 운영하며 에듀파인 시스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사용자들의 만족도도 높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모든 사립유치원에 회계 업무용 컴퓨터를 보급하는 등 유치원 회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내년 1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돈이 지역 내 돌게 만들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취지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부산에서 처음으로 지역화폐를 선보인 동구. 이 동구 지역에서만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을 빼고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는 사용한 금액의 6%를 소비자들에게 돌려줍니다. 가맹점은 가맹점대로 카드 수수료 걱정을 덜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동구민들이 외주로 빠져나가질 않으니까 활성화되는 데는 의미가 좋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이 그 호응을 잘 해줘야 우리도 이제 득이 되는 거니까 찬성하고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침체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시 차원에서 내년 지역화폐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총 1조 원 규모인데 올 연말 먼저 300억 원 규모를 시범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지역 내에서 이제 자금이 좀 돌게 이제 해야 되니까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측면에서 발행을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지역 화폐와 성격이 비슷한 제로페이가 운영되고 있고 온누리 상품권이 이미 유통되고 있는 전통시장의 경우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발행되고 있는 온누리 상품권 그리고 제로페이 등등 결국에는 중복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부산시의 지역화폐 발행 계획이 가라앉고 있는 지역 경제를 띄우고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성공 여부가 관건입니다. 키브로드 뉴스 박철우입니다. 우리 지역 인사동정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18일 오후 3시 30분 부마 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환영 기자회견에 참석합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오전 9시 금정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참여자 교육에 나섭니다. 김철훈 영도구청장은 오전 10시 30분 국제 라이온스 협회 지역 집수리 비용 후원 전달식에 참석합니다. 홍순원 해운대 구청장은 오후 2시 송정동 경로당 기공식에 참석합니다. (9월 18일) 기상정보입니다. 18일 수요일 부산 지역 아침 최저 기온 19도, 낮 최고 기온 28도 예상됩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맑은 가운데 오전 사이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남해상에는 아침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바다의 물결도 최고 2.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맑겠지만 아침 기온이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